내 부모든 내 형제든 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요즘은 손절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대중하게 알리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담센터에 오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친밀하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더 오묘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대상 자체가 늘 나랑 붙어있기도 하고 늘 간섭하기도 하고 늘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니까 단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대상들 같아요. 이 책에서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 에피소드인데 웃지 못하거나 또는 그 내용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것들을 좀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엄마가 회사 갔다가 오면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이한테 와. 내 공부 먼저 챙겨. 근데 그것의 전제는 엄마 말로는 네가 네 걸 제대로 못 챙기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아이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보니까 엄마는 너무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연령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렇게 느릴 수 있는데, 엄마 마음이 급했던 상황을 성인이 돼서 엄마 상황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점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엄마가 미리 다 해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진로도 엄마가, 남자친구도 엄마가, 여행 계획도 엄마가 다 지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다 널 위해서야.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내가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엄마 말이 듣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내 욕구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두려움이 앞서요. 왜냐면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워딩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난 이제 30이 다 되었다. 30이 다 됐다. 네, 아직 늦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좀 슬펐어요. 엄마의 사랑은 타인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사랑도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엄마가 없으면 나는 온전하지 않다고도 느끼고, 여성인 경우는 내가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할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남성은 아내상도 그런 아내상을 원할 수가 있고, 굉장히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엄마가 현실의 엄마랑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상적인 엄마를 우리 이상향으로 두는 여러 매체나 책에서 표현된 그런 엄마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하는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뭐든지 다 알아주는 엄마였는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변하면서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기 에피소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학을 졸업을 했어. 정말 노력을 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 좋은데 계속 떨어져. 나는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계속적으로 넌 언제까지 밥벌이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을 거냐. 엄마 밖에 나가기 창피하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취업해가지고 용돈 주고 이런다는데 넌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죠. 너도 다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주시면 좋은데, 계속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과업이 안 됐다는 걸 평가적으로 얘기할 때, 가족이라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학원을 어디를 보내줬는데, 너한테 유학비를 얼마를 줬는데, 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난 엄마한테 투자 대상이 아닌데,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엄마의 오롯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준에 맞춰야 되고 어떤 물건이 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화라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화목한 가정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가족 간에 트러블이 있어도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내가 얘기해서 그 분위기를 안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일탈하는 게 범죄 같고 나는 가족 안에서 잘 융화되고 있나,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도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가족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건 그렇게 잘못했어, 미웠어, 싫었어. 근데 문제는 나도 내 가정이 있는 거죠. 그걸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서는 식구들이 다 씹는 거예요. 다 험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던 장면, 힘들었던 장면에 대해서 형은 하나도 안 변했어. 형은 여전히 만났을 때 막말을, 어렸을 때 날 그렇게 때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의사소통하지 않은 채 그냥 가족끼리는 웃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웃지만 집에 오면서는 솔직한 감정을 현재 핵가족한테 드러냈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양가 감정, 우리가 솔직하게 가족들이랑 의사소통하면 문제가 되는구나를 또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부모든 내 형제든 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부모는 둘째치고 형제는 나랑 유전자가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부모한테 쉽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시간을 내서 부모나 형제들한테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형이랑 시간을 내서 한 번쯤은 형이 나한테 이랬었던 게 지금은 어렸을 때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나랑 현재 내가 달라졌음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정색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고 다른 관계를 정립했을 때 좀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죠. 우리가 항상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고통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 성숙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늘 웃는 가정이 아니라 힘들고 속상하더라도 그걸 지켜봐주고 위로해주고 각각의 개개인의 삶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성숙한 가정이기도 하고, 또 내 자녀지만 많이 성장해 있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